네.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용장에서 송장을 요구하는 경우 수리되지 않는 송장 명칭으로 옳은 것은 우리 좀 전에 문제 풀어봤을 때 선화증권 수리 요건이란 문제 풀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결국 신용장 수리 요건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좀 보실게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우리 신용장 요 신용장 수리 요건 신용장 수리 요건 포인트로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확실할 것. 확실할 것이에요. 반대로 예정 이런 표현이면요. 사실상 대부분이 다 X입니다. 예정 이러면 좀 X예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문구를 좋아하고 확실한 상황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송장을 요구한대요. 신용장에서 즉 은행에서 송장을 요구한대요. 그럴 때 갖다 줘봤자 제출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송장은 이 뜻입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송장을 보시면은 1번에 커머셜 인보이스 적어주세요. 커머셜 인보이스에 적어주세요. 상업송장. 상업송장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상업송장. 아시겠지만 이 상업송장은요. 말 그대로 확정이에요. 확정된 송장이에요. 그러니까 적힌 내용들이 확정인 거예요. 네, 확정인 겁니다. 양 당사자 간에 협의한 내용들을 딱 적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파이널 인보이스. 파이널이라는 것도 뭐 확정된 이런 뜻이죠. 파이널. 같은 말. 2번도 확정송장이라고 하는데 결국 상업송장이나 같은 말이니까 확정송장. 네. 확정송장인데 같은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아예 대놓고 제목에 확정이란 말이 써 있잖아요. 네. 확정송장 맞습니다. 3번에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적어주세요. 견적송장. 견적송장. 우리가 뭐 국어적인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견적이란 말은 뭐예요? 견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임시예요. 임시. 예, 그래서 이거는 예정. 임시적인 느낌이에요. 이번 기회에 가져가자고요. 임시. 정답은 3번 끝. 네, 3번 끝입니다. 3번 수리되지 않습니다. 4번은요. 4번. 텍스 인보이스, 세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세관송장. 세관송장이라고도 그냥 한번 적어주세요. 뭐 세금 송장인데 요것도 세관에서 세관이 보려고 하는 거 발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확정. 요 느낌으로만 가져갈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뭐는 안 돼요? 견적송장은 은행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은행이 안 좋아한다. 끝. 네, 좋습니다. 70번 그렇게 문제 풀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71번에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이라는 내용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법적 성질이라는 거는 적어주세요. 법적 성질이란 멘트에다가는 요거를 한번 좀 적어주세요. 법적 성질에다가는 요거 적어주세요. 법적 성질 있죠? 법적 성질. 일단 베이스는 요런 느낌이에요. 효력 있는 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효력 있는 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네. 효력 있는 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실정법에 규정된 밑줄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유효 밑줄이에요.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유효 밑줄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유효. 이거 아까 뭐랑 비슷했어요? 환어음이랑 비슷했죠? 요식증권 밑줄입니다. 예. 효력이 있으려면 요식증권 한자예요. 필요할 요자의 형식이에요. 뭐가 요구돼요? 형식이 요구되는 이런 뜻이에요. 형식이 요구되는 형식이
형식 요구. 네. 중요합니다, 매우. 굉장히 고급 문제예요, 고급. 우리 회도 고급 어종이 있듯이 문제도 고급이 있고 싸구려가 있어요. 예. 쌈마이라고 하죠, 쌈마이. 이거 고급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선화증권은 화물 수령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화증권이란 게 일단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BL. 일단 BL은 누가 발행하죠? 운송인이 발행하죠. 근데 운송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물건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선화증권 발행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화물을 수령해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발행하는 원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행하는 원인이 요구돼요. 원인이 있을 것. 원인이 있어야지만 선화증권은 탄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원인이다? 요구된다? 원인이 요구된다. 요인증권. 근데 여기서 이제 원인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원인이라는 거는 선적 또는요 수취. 실질적으로 선화증권은 선적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어요. 운송인이 지금 당장 선박이 없기 때문에 화물을 받아놓고 그리고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 3번입니다. 선화증권은 권리의 내용이 증권상의 문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법정 기재사항 요식, 원인이 있어야 발행 요인, 어떠한 증권상의 문헌에 의해 결정된다. 유가증권이 아니라 무슨 증권이에요? 문헌증권. 문헌증권. 세 번째, 선화증권은 문헌증권이에요. 문헌증권. 선화증권에 적혀있는 문구, 언급되어 있는 문구에 따라서 사항들이 결정된다. 문헌증권. 네. 유가증권은 뭐예요?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다. 있을 유자에 가치의 가짜에서 가치가 있다 해서 돈 주고 유통이 가능해요. 따라서 유가증권이란 내용은 4번의 유통증권과 같은 눈높이에서 묶어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결국 잘 보세요. 선화증권은요. 먼저 두 개 쓸게요. 유가증권이라 쓰고요. 유가증권. 그리고 유통증권이라고 묶어 쓰겠습니다. 우리 묶어서 볼 거니까요. 그런데 왜 묶어서 보느냐? 일단 유가증권이라는 건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음. 가치라는 건 뭐예요? 네. 돈 주고 거래가 가능해요. 돈 주고 거래 가능. 왜냐? 선화증권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지만 결국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물건이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치가 있으니까 유통돼요, 안 돼요?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유통증권. 셀러와 바이어 간에 바이어 간에 유통이 가능. 따라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5개 법적 성질 가져가 주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정리해 주세요. 네. 따라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 요 정도만 정리해 주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72번입니다. 해상보험의 주요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인데 요즘 지우고 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아시나요? 명시적, 묵시적. 그 다음에 묵시적.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명시적이란 말은 반드시 언급할 것. 묵시적은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 이런 뜻이에요. 명시적은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반드시 언급. 묵시적은요.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언급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 이 개념으로 바로 우리 72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네.
72번입니다. 해상보험의 주요 용어 내용입니다. 1번 amount insured는 보험 금액, amount insured 밑줄 보험 금액 밑줄 맞는 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 맞습니다. 보험 금액의 정의입니다. 2번 보실게요. insurable value라고 해서 insurable value는 가치죠. 피보험 목적물의 평가액 맞는 말입니다. 그대로 그냥 인지만 해주세요. 4번 under insurance는요. 인슈런스보다 아래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 밑줄입니다.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 보험 가액에다가 적어주세요. 보험 가액. 보험 가액에다가요. 보험 가입 대상물의 평가액. 지금 제가 가입하려고 하는 제 자동차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제 자동차의 평가액을 말하는 거고요. 보험 금액은요. 아까 나온 대로 보상하는 최고 한도액이에요. 따라서 보험 금액은 무조건 최고 한도로 다 보상되진 않아요. 왜냐? 망가진 비율에 따라 보상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3번.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 여러분 보험 가액보다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까지의 밑줄입니다. 그리고 적어두세요.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죠. 지금 우리 수식 부등호로 하면 이거죠. 보험 가액이 있고요. 보험 금액이 있죠. 그럼 무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더 적대요? 지금 보험 금액이 적은 경우니까 금액적인 크기는 지금 뭐가 더 큰 거예요? 가액이 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어주세요. 일부 보험이라 그래요. 일부 보험. 일부 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면은 이 일부의 보험의 부분을 비율적으로 따져서 보상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는 딱히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 없이 그냥 맞는 말이고요. 네. 4번입니다. 담보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로 구분되는 명시담보 밑줄, 묵시담보 밑줄. 잘 보세요, 여러분. 담보라는 말은 담보. 담보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물어주다. 물어주다. 네, 물어주다. 물어주다. 네, 반대로 또 하나. 의무이기도 해, 의무. 반드시 갖춰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담보는. 예, 확실히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럼 명시담보와 묵시담보인데요. 명시담보는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거를 반드시 티를 내라는 거예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언급해달라는 거예요. 명시담보. 명시담보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완비됐다, 준비됐다, 문제없다라는 거를 언급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묵시담보는 뭐예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서로가 알아야 된다는 담보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명시담보예요, 묵시담보예요.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가 밥을 샀어요. 그 여자가 차를 사는 건 명시담보예요, 묵시담보예요. 아니, 말 안 해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남자가 밥을 샀어요. 소고기를 15만 원 쌌어요, 점심으로. 이 차가 이제 뭐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얻어먹은 사람 내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그러면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제가 차 한잔 생각해요 가시죠라는 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내겠다라는 거는 명시의 묵시예요. 묵시라는 거잖아요. 근데 볼게요. 명시담보와 묵시담보로 구분되는데 밑줄입니다. 감항성 담보, 감항성. 감항성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감항성이란 말을 풀어보면은 저항에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항에 감내하다. 저항에 감내하다. 우리 감내라는 말이 감내. 감내하다. 참아내다 이거예요. 참아내. 참다. 고통을 감내하다.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건 잘 보시면 이게 지금 기준이 뭐냐면 문제가 해상보험이잖아요. 해상보험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항은 뭐가 있을까요? 파도, 바람, 태풍이에요. 파도, 바람, 태풍.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가 물건을 싣고 출항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파도, 바람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가자마자 바람 불어 뒤집어지면 그게 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죠. 자동차가 10km도 못 가고 퍼지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 안 해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배가 출항을 하는데 가자마자 뒤집어지면 그게 배냐? 가자마자 물세요 막. 그게 배예요? 아니죠. 적어도 이 큰 배가 출항을 한다는 건 적어도 뭐예요? 아, 기본적인 파도와 바람 같은 거는 견뎌낼 수 있겠구나. 이 가망성 담보는 굳이 말 안 해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망성 담보는 반드시 T를 내야 돼요? 굳이 T 안 내도 알아야 돼요? T 안 내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명시 담보가 아니라 뭐예요? 묵시 담보. 명시를 묵시로 바꿔주세요. 묵시. 네. 묵시 담보. 네. 도토리묵 맛있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명시 담보. 이것도 참 잘 나오는 문제고, 이것도 약간 고급 문제예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고급 문제고, 1급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73번 보겠습니다. 73번. 신용장 통일규칙 600. 서류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틀렸고요. 은행은 서류의 제시를 포함하여 밑줄입니다. 최장 5은행 영업일 동안 서류를 심사 맞긴 맞는데 제시일 포함하여가 아니에요.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해서 5일이에요.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네. 제시일의 다음 날부터. 네. 다음 날부터 라고 바꿔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운송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제시. 21일 밑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의 제시. 신용장 유효기일 이전의 제시 밑줄입니다. 네. 21일 유효기일 밑줄이고요. 요 21일은 나중에 또 우리 선화증권 할 때 그때 좀 같이 보겠습니다. 3번 이거는 UCP에 있는 문구라 그냥 맞는 말입니다. 그냥 맞는 말인데 네. 요거 이제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 국제표준은행 관행, UCP 600에 따라 제시된 서류 말한다. 이거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요. 서류 발행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서류 발행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운송 서류, 보험 서류 또는 상업 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된다면 은행은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요 4번에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밑줄을 할게요. 문장이 그래요. 서류 발행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서류를 누가 발행했는지를 딱히 명시 안 했어요. 발행한 사람을. 아는 채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밑줄입니다. 이외의 서류가 요구된다면 끝에 줄에 수리한다. 그럼 적어도 반대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본다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은 반드시 서류 발행자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 세 가지 서류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서류 이외의 서류들은 발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는데 반드시 운송서류, BL, 보험서류, 증권,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는 발행자에 대한 명칭이 명확해야 된다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맞는 말이니까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제가 또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이거 문구 따온 거라서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74번 보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밑줄입니다. 우리 좀 전에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 보지 않았었나요? 맞죠?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인데 옳지 않은 거는 여러분 4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formal contract인데요. formal 앞에다 영어 단어 IN만 적어주세요. IN. informal. in이란 단어를 붙여주세요. in이란 단어. informal. 뭐예요? 분료식 증권.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네. 분료식 계약이란 말은요.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요식은 뭐였습니까? 형식이 요구되는 거였죠. 분료식은요. 형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형식 요구 X. 그게 무슨 형식이에요? 자유 형식. 예, 따라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formal contract, 보험증권이 발행되어야만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네. 근데 아시겠지만요, 꼭 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고 적어두세요. 보험증명서. 보험증명서 적어두세요. 보험증명서가 발행돼도 계약은 체결됩니다. 보험증명서 가능.
네, 실제로 우리 보험계약에서는 신용장 할 때 보험 증권 및 또는 보험 증명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 증권이 아닌 보험 증명서가 발행이 돼도 보험계약은 체결됩니다. 오로지 이 표현이 뭐가 틀린 거예요? 보험 증권이 발행되어야만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게 틀린 거. 오직 뭐 하나만 꽂힌 말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만 조금 가져가 주세요. 네, 4번 틀렸고요. 네. 여러분 75번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로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계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수입상이 계약 의무를 위반한 수출상에게 원래 물품을 대체할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하려고 한다. 여러분,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 밑줄입니다.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 이건 뭐예요? 바로 물품 교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물건이 제대로 온 게 아니라서 대체, 바꿔야 할 물건 교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한 정답은요. 1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티셔츠를 시켰어요. 당장 내일 팔려고. 근데 오늘 왔는데 바지가 온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오늘 티셔츠가 제대로 올 거를 예상을 하고 내일 납품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옷이 잘못 오는 바람에 지금 내일 납품을 못 가게 생겼어요. 아니, 물건 바꿔주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내일 내일 원래 약속대로 납품하기로 했던 걸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손해도 누가 물어줘야 돼요? 물건을 잘못 보낸 사람이 같이 물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체물을 인도해달라, 물건 바꿔달라라고 청구권, 저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물건 잘못 보내서 이게 나비 효과로 인해 내가 납품해야 될 곳에서 납품 못했어요. 이 손해까지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번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대체물을 청구한다면 발생한 손해. 일단 대체물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물건이 제대로 안 왔다는 거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이럴 때는 물건 바꿔주는 건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얻었을 그 또 다른 피해를 다시 보상해달라, 손해배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로 바꿔주세요. 요거는 실제로 이론을 따로 빼서 종류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2, 3, 4 맞는데 2, 3, 4를 지금 보기 전에 우선 우리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요거 구제 권리 구제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구제 편 요거는 제가 양이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따로 찍어서 따로 올릴 겁니다. 따라서 요거 정답은 1번이고 권리 구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은 이해가지고 제가 권리 구제 영상에다가 이 문제를 같이 붙여놔 가지고 또 보실 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